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헬르모츠 프리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르모츠 프리 에너지는 오늘 배웠지만 U-TS였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델타 U 빼기 원래는 T 델타 S 더하기 S 델타 T인데 당연히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T S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 이거는 지금 당연히 기체 어떤 시스템에 가해지는 일과 시스템에 해주는 일이죠. 그러면 이거는 Q 더하기 W 마이너스 TS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T 마이너스 델타 S랑 관계 있는 거는 열이죠, 당연히. 쿼지스태틱 프로세스의 경우에 엔트로피가 생겨나는 게 열이랑 온도랑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잘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엔트로피가 생겨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이 대입되면은 엔트로피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추가로 생기는 엔트로피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쿼지스태틱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는. 그러면은 Q는 TdS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운 거예요. 순수하게 열 전달만으로 이루어진 엔트로피는 Q가 T 델타 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U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엑스트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엑스트라가 좀 더 맞은 표현인 것 같은데. 가역 과정 또는 쿼지스태틱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이거는 여기서 온 거죠, 사실. 델타 S를 T분의 Q라서 여기서 온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은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거 빼기 이거 0이죠. 그러니까 헬르모츠 프리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이 시스템에 해준 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결론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쿼지스태틱 프로세스가 아니라서 엔트로피가 열 전달에 의해서 생긴 것보다 엔트로피가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 부등식에 따르면은 이거보다 음수로 뺀 이게 더 커야 되니까 델타 F는 우리가 해주는 일이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 변화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이거 열역학 이법칙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했는데 열역학 이법칙의 핵심이 어떤 시스템 변화를 위해서 언제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역학 이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쿼지스태틱 프로세스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열 전달에 의해서 생기는 엔트로피에 비해서 언제나 실제로는 엔트로피 변화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립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해석하면 좋은데 어떤 시스템에 프리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주면 되는데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낭비되는 엔트로피가 가장 없는 경우에 비해서 이 일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얘기랑 일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 두 개 종합하면 그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거기 해줘야 되는 일에 비해서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언제나 프리 에너지 변화보다 많은 일을 해줘야 돼요. 많거나 같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해주는 거는 이 낭비가 전혀 없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요런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최근에 사실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언제나 이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연력학 이런 거 기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여러분은 97년이라고 하면 최근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이 1997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볼츠만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거는 이 상당히 이 연력학 교과서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 일인데 이 부등식이 사실은 지수함수 위에 요렇게 올리면은 등식이 된다라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상당히 최근에 9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보면은 이 같을 때는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게 같지 않더라도 지수함수 위에 올린 다음에 여기 일 같은 거를 뭐 여러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렇게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요 에버리지와 요 프리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이거의 지수 이거를 뭐 KBT로 나누고 지수함수에 올린 거 이게 같아진다는 게 나왔고 이거를 크리스 자진스키라는 물리학자가 발견한 거라서 자진스키 이퀘이션이라고 이퀄리티라고 부르는데 이게 1997년도에 상당히 최근에 나온 결과고 일단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은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했고 아니면 하다못해 이걸로도 나왔죠. 그 이거는 t분의 1이고 이거는 t분의 p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바로 나온 거죠. 이거는 뭐 언제나 성립하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떠올려 보시면 입자수가 변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n항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뭐 이거 여기서 나왔죠. 이거는 아마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요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되냐? H, F, G 이런 건 어떻게 되냐? HFG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뭔지 알아야죠. 엔탈피, 헬르몬츠 프리 에너지, 기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이거 얼핏 생각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엔탈피는 에너지에다가 PV 더하는 거. 그다음에 헬르몬츠 프리 에너지는 이렇게 돼야 되고 기스 프리 에너지는 빼고 더하고. 제가 지금 기억에서 막 쓰는 이거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하려면 당연히. 이거 지금 U만 해도 복잡한데 이거 너무 복잡하게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DH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 어떤 과정에서 나왔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요 수학 공식만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u 더하기 자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엔탈피를 우리가 콘스탄트 프레셔에서 쓰기로 했지만 이 수학적인 이 식 자체는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미분 제대로 해야 돼요. 원래대로 PdV 더하기 VdP라고 일단 다 써봅니다. 곱한 거 미분이니까. 그래서 뭐 컨스탄트 프레셔일 땐 이걸 없애는 거지만 일단은 수학적으로는 다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겠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du가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써봅니다. tds 마이너스 pdv 더하기 이거 더하기 pdv 더하기 vdp. 와 예상대로 5개나 나왔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보면은 뭔가 하나 눈에 보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5개가 아닙니다. 3개입니다 그냥. 원래 이거랑 똑같죠. 에너지에 대해서도 3개 항이 나왔는데 엔탈피 이렇게 해도 3개 나왔습니다. 이 뭐 어차피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한 건데 어차피 이거 없어질 거 알고 이렇게 한 거니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헬무트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du TDS SDT입니다. 근데 이게 TDS PDV 더하기 이거였습니다. 이거죠. 여기서도 없어졌습니다. 이거에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 더하기 이게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3개만 남았죠. 얘도 3개만 남고 얘도 3개만 남고 얘도 3개만 남았습니다. 패턴이 이제 보이죠. G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진짜 복잡할 것 같은데 해보면 TDS SDT PDV VDP 다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TDS PDV 마이너스 SDT PDV VDP 7개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없어지고 역시 3개만 남았습니다. 뭔가 대칭적으로 언제나 3개만 딱 남아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거를 잘 보면 그래서 자세한 공식 같은 건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U라는 에너지를 뭘로 볼 거냐면 우리가 흔히 미분 관계 얘기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변화를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 y에 대한 요런 이변수 함수라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변화 곱하기 이거 미분이잖아요.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엔트로피와 볼륨과 파티클 개수의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게 있고 이거에 대해 변화시키는 게 있고 이거에 대해 변화시키는 게 있죠. 그 각각 미분에 대한 요 비례 상수가 T, P, 케미컬 포텐셜, U에 해당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엔탈피는 그러면 엔트로피와 압력과 입자 개수의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미분이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것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헬무트 프리 에너지는 뭐냐? 이거는 온도와 부피와 입자 개수의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뭐냐? 온도와 압력과 입자 개수의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또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게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뒤에 n만 빼면은 다 다릅니다. s와 v의 함수, s와 p의 함수, t와 v의 함수, t와 p의 함수. 이거 주의하실 게 이게 s와 v와 n의 함수라고 해서 온도랑 아무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를 미분하면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를 엔트로피와 볼륨과 n의 함수로 쓰면은 요렇게 간편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엔탈피는 엔트로피와 압력의 함수로 쓰면 편합니다. 헬무트 프리 에너지는 온도와 부피와 n의 함수로 쓰면 편합니다. 기스 프리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과 n의 함수로 쓰면 편합니다. 이 S와 N과 V의 함수라고 쓰는 요 에너지와 S와 P의 N으로 쓰는 요 엔탈피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S는 그대로 있고 V에 대한 함수로 쓰는 거를 P에 대한 함수로 바꿨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V와 P가 서로 컨주게이트 베리어블. 컨주게이트 하면 뭐 혈내 복소수 할 때 그런 거 생각나는데 쌍으로 딱 만들어지는 그런 연력학적 변수고요. V에 대한 함수를 P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이런 함수로 바꿉니다. 이거를 소위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똑같이 아까 뭐 유도한 걸 다시 여기 쓴 건데 제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쓰수 막 5개 나올 것 같은데 없어져서 3개만 남고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게 헬무트 프리 에너지 미분할 때 V와 T와 N의 함수라고 했는데 이 비례상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헬무트 프리 에너지로부터 엔트로피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는데 뭐를 그대로 놔둬야 되냐면 부피와 입자수를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부호는 음수가 되죠. 프레셔는 이렇게 되고 케미컬 포텐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3개의 변수에 대한 거니까 앞에 있는 개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개수랑 붙어있는 요 미분항으로 미분을 시키면 되는데 다만 그때 다른 변수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요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스 에너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브스 에너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스 에너지로부터 엔트로피를 얻기 위해선 이거를 T로 미분하면 되는데 그때 압력이랑 입자수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엔탈피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뭐 유도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면은 사실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시그마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였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로 외우면 이게 뭐냐면 요 8개 문자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게 더모다이내믹 포텐셜입니다. 헬무트 프리 에너지, 기스 프리 에너지, 엔탈피.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4개의 연력학적 변수 VF, SP를 바깥쪽에 써놓습니다. 요 화살표는 뭐냐? 화살표 방향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로부터 프레셔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흐름을 잘 보세요. 에너지를 V로 미분하면은 프레셔가 나옵니다. 요렇게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요렇게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요렇게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요렇게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데 다만 요렇게 갈 때 화살표랑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요.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예요. 헬무트 프리 에너지는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엔탈피는 언제나 같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이어그램을 잘 보면은 그래서 여기 나왔죠. 예를 들어서 기스 프리 에너지를 P로 미분하면 V가 나오는데 플러스죠. 이건 무슨 말이냐? 기스 프리 에너지를 P로 미분하면 V가 나옵니다. 근데 정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기억하는 방식이 교과서에서는 되게 아주 건전한 버전을 썼습니다. Good physicists have studied under verified teacher인데 전 옛날에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훨씬 더 와닿습니다. Very fat ugly diagram이라고. 이게 너무 강렬해서 이게 훨씬 더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다이어그램만 기억하면은 사실은 이게 첫 번째로
각각의 연력학적 포텐셜이 어떤 거에 대한 변수 함수인지도 다 나와요. 이 주변에 있는 거 2개 함수입니다. 그냥. F는 VT 함수고 U는 VS 함수고 H는 SP 함수고 G는 TP 함수다. 다 나오고 이거는 이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저기 다이어그램에 쓰진 않습니다. 케미컬 포텐셜은 다 똑같이 붙이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았고 다만 앞에 거를 다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